영원, 참 까마득한 단어 아닌가요? 새삼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왜 사회는 우리에게 영원을 갈망하도록 가르칠까요? 텔레비전은 영원한 젊음을 끊임없이 광고하고 대다수의 영화나 소설들이 그리는 로맨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주인공들만 나오죠. 영원이란 말은 생각해보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채 쓰여지는 단어 같습니다. 마치 상상 속 동물이나 신화 같은 것처럼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나 지금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거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라디오 단칸방. 안녕하세요. 라디오 단칸방의 DJ 정효주. 김유진입니다. 저희 집들이 격인 1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투더영. 와! 차례로 들으신 음악 중 첫 번째 곡은 아티스트 임정원 씨의 NSP, Not Slow Paced라는 곡인데요.
저희의 대표 테마곡으로 앞으로 저희 라디오에게 있어서는 담비 같은 곡이 될 것 같네요. 제목 그대로 천천히 걷는 걸음이 아닌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를 생각하며 만드신 곡이라고 하네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무작정 성큼성큼 걸어가는 단칸방 청취자분들과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그러게요. 특히 재즈 음색이 짱짱 너무 좋아요. 역시 저희 라디오의 품격이 잘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좀 너무 첫 방부터 까부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도 그에 걸맞게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오늘자 선곡표 첫 번째 곡은 아티스트 현민 씨의 편곡된 출발을 들으셨습니다. 보컬로는 호진 씨가 수고해 주셨다고 하네요. 원곡은 김동률 씨의 곡이었죠? 원곡의 느낌이 비슷한 듯 하면서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저야 뭐 좋은 음악이면 다 좋지만요. 네, 원곡에서는 약간 조금 더 비통하고 장중한 느낌이 있었는데 편곡된 버전은 약간 개운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서정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쿠스틱 기타가 있어서 그런지 꾸밈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또 두 분이 같이 작업하셨다고 들어서인지 그냥 느낌상인가요? 저는 조금 더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듣고 있구나 하는 감성적인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또 가사가 공감되는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현민 씨는 이 곡을 주시면서 2014년을 새 출발하면서 동률님이 쓰신 가사처럼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보내주신 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 뜻을 이어받아서 같이 화이팅 외치면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아, 오글거리네요. 같이 화이팅이 뭐예요? 작가 뭐야? 괜히 한 듯하네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는 노래로 한번 없애버리죠. 그럼 라픽의 Take It Slow를 듣고 본격적인 사연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 첫 번째 코너인 창문 너머 이야기에서 청춘 남녀의 연애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만큼 선곡표 두 번째인 이 곡은 1절이 여자, 2절이 남자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곡인데요. 라픽의 Take It Slow. 새벽 2시 반쯤 화장을 고치는 내 여잔 친구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된 남자 가슴에 안겨 연봉 뒤에 붙은 공들만큼 공들이고 단추들을 덜 잠궈 연애는 무슨 단순한 만남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며 손가락에 낀 반지 그녀에겐 이건 일종의 보험 어차피 맘을 열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닌 착히 돈, 명예, 스팟라이트 연예인들이 뒤에 붙일 수 있는 흔한 그 성공이란 타이로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 어른스러워지는 거라며 빛난 변명들 Girl I feel you and feel your pain 여자들 사이 자존심 지키려 매일 메이크업 담아줄 땐 이 속을 숨겨주지는 않으니 그저기 될 사람이 필요한 거여 난 단지 We gotta take it slow and love yourself 조금 더 힘들 거란 걸 알아 그래도 좀만 더 기다려봐 Hey we gotta take it slow and love yourself 조금 더 조금씩만 맘을 더 바라봐 yeah. Yo, 새벽 2시 반쯤 차키를 챙기는 이 남자 친구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된 여자 허리를 감은 채 밤을 보내 달콤한 말들을 뱉은 채 담배 한 가지를 모래 친구들에게 뱉어 뜨겁던 그날 밤의 묘사 여기서 순간 그녀는 장난감이 되는 대화 집히면 장으로 충분히 다른 누구로 갈아탈 수 있으니 절대 믿는 따위 남진 않겠지 꽤나 깔끔한 방식 그것 또한 자기 능력이라면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듯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달콤한 연애 어린애들 놀이일 뿐이라고 Man I feel you and feel your pain 너무 익숙해져 버린 스킨십과 플란트니까 네 plastic love 남자로서 네 맘을 알아 진짜 그녀 원한다면 가슴이 아닌 그 속을 봐줘 Hey We gotta take it slow and love yourself 조금 더 힘들 거란 걸 알아 그래도 좀만 더 기다려봐 Hey we gotta take it slow and love yourself 조금 더 조금씩만 맘을 더 바라봐 yeah. Hey love and life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sex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friend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self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life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sex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friend 그 중간선 사이에서 love and self 그 중간선 사이에서 Hey, we gotta take it slow and love yourself 조금 더 힘들 거란 걸 알아 그래도 좀만 더 기다려봐 Hey, we gotta take it slow and love yourself 조금 더 조금씩만 마음을 더 바라봐 yeah. 네, 라픽의 Take It Slow. 뭔가 직설적이어서 그런지 평소에 듣던 노래들은 사탕 발림 소리만 하는데 이건 좀 뭔가 적나라하네요. 부끄럽네요. 네, 아무래도 이중잣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사 말들처럼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는 코너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창문 너머 이야기. 유진 씨는 영원히 한 사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며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능한지 어떤지는 경험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확실한 건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죠. 사실 사람들이 두 분류로 많이 나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쿨한 연애파랑 일편단심파? 그쵸. 그럼 유진 씨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우세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일편단심파인데요. 쿨한 연애파가 되고 싶어하는 부류죠. 효주 씨는요? 아, 저는 약간 저희 나이가 아직 어린 만큼 좀 여러 사람을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렇죠. 뭐 꼭 굳이 뭐 두 분류로 나뉜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요. 요즘엔 쿨한 연애가 대세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랄까요? 쿨한 연애는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하긴 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든 TV든 연예인들만 봐도 항상 사귄다고 전 국민한테 광고하고 또 헤어지고 성격 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선가 신세대 연애 스타일 분석학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걸 읽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분석가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자란 환경이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보다 어느 정도 유복하고 좀 풍요롭게 자란 만큼 소비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에도 그런 소비 문화가 깃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어장관리 같은 건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 같은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뭐 재고 따지고 한 번 더 훑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반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험담하고 다니는 건 구매오기 같은 거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제 연애 역사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 익명의 여성분입니다. 21살인 저는 남잔 많이 만나봐야 돼라는 말은 요즘 세대가 연애를 쉽게 시작하고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진 그런 사람들이 쓰는 유행어 같이 느껴져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총 4번의 연애를 했지만 항상 이별 후엔 너무너무 아팠고 또 그런 이별을 겪으면 그렇게 다시 아플 걸 알기 때문에 남자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남자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남자를 다 만나도 안 만나본 사람보다 기껏 해봐야 남자의 타입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는 것 정도?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고르고 고른 남자가 제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고요. 많은 남자를 만나본다고 해서 좋은 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추억이 더 늘어나고 남자의 심리의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바람둥이를 구별해도 조금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운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아픔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네요.
참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되어보신 것 같아요. 20대를 막 시작한 나이인데도 사랑의 아픔을 겪어본 그런 사연이네요. 제가 다 이렇게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게요. 이런 여성분을 아프게 한 남자들 혼 좀 나와봐야 돼요, 진짜.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분도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또 이런 한 배움을 얻게 된 거 아닐까요? 저는 사람 하나하나 만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굳이 한 명, 만약에 대학교 첫사랑 때 10년을 연애하면은 그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나 배움을 평생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효주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남자를 많이 겪어본다고 해서 제 이제 집신짝을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금방금방 갈아타다가는 제 짝인지도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딴 이성이랑 만나고 있을지도요. 그리고 요즘 다들 트렌드를 따라가는 시대잖아요. 연애까지 트렌드를 맞춰서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좀 별로네요. 진짜 유진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쪽에 일리가 있기는 해요. 새로운 것에 바짝 관심 가져서 스마트폰 앱을 쭉 깔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실증나네 하면 또 다 지우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우리도 그렇겠지만 참 좀 무섭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사연 여성분 같은 생각 깊은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오춘기 소녀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사실 전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느낌엔 항상 제자리 같아요. 항상 첫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어른들께서 쉽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1년 연애 끝에 헤어지고 대학 진학하고 졸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항상 쉽게 포기했던 그녀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련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제 진짜 짝을 놓치고 배회하는 느낌이에요. 다른 여자를 아무리 만나봐도 그때처럼 사랑하는 감정이 잃지 않고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꺼내기 힘들고 꺼내도 거짓처럼 느껴져요. 제 자신을 속이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그녀 옆엔 제자리가 없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것 가능하지만 꼭 양방향인 것 같지는 않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참 사랑이란 말이 그 단어가요. 이제는 쉬운 단어가 아닌가 봐요. 그쵸.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가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이랑 같이 만나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지금 이 남자분이 만나고 있는 여자분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첫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네, 지나간 인연은 이제 인연이 아닌 거니까 깔끔하게 있고 약간 좀 마음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분 여자친구였다면은 솔직히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익명으로 사연을 받다 보니까 다들 가볍게 써주시겠다 했는데 오히려 깊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진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스마트한 연애는 그냥 표면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 말도 잘 듣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즐겨 입는 옷, 또 즐겨 쓰는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진짜 내면에서는 막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죠. 뭔가 내 물건에 대한 애착 같은 거랄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엄청 칭찬해서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사보면 내가 쓰던 게 더 좋다던가 에이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거? 연애도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이 물건 좋다 허풍 떨어도 나한테 진짜 필요한 생필품이나 더 중요한 무언가? 남들 얘기 없이 내가 좋다고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처럼요. 맞아요. 왜 여자분들도 화장품 베스트셀러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피부에 꼭 맞는 화장품만 쓰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남성분께 그 여자분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네요. 이 사연과 어울리는 듯한 곡이 한 곡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곡 듣고 다시 갈게요. 송호진의 고마웠어.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였을까 쓸데없는 내 맘을 정리할 수가 없어
벌써 무딘가 봐 괜찮을 만큼 사진첩을 볼 때만 좀 힘들어 너와 함께 보냈던 지난 추억들 쓸데없이 내 맘을 자꾸 괴롭히는데 언제쯤일까 기억에서 널 잊고 괜찮은 다른 사람 사랑한다 말할 때 기억하니 처음 만나던 설렘과 힘들고 아파하던 나쁜 기억까지도 내게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소중함으로 남아 항상 널 기억나게 하는데 있잖아 너와는 달리 매일 힘들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잊을지도 잘 몰라 나 그냥 무심코 시간이 흐르기만 바라기엔 너무나 널 보는 날들이 고약한데 미안해 이렇게 나 널 잊을게 고마웠어 이젠 다시 찾지 않을게 미안해 고마웠어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송호진 씨의 곡 고마웠어였습니다. 본인이 보컬에 임정원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한 곡이었고요. 연애를 해본 사람들 혹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미 헤어진 사람과의 이별을 견디어내는 과정들을 함축적이보다는 약간 수수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아련하기도 하고 막막해서 숨이 턱 하고 막힐 듯한 순간에 뱉을 만한 말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생각들이 가사의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수고해주신 임정원 씨는 성숙하고 세심, 또 꼼꼼한 감성들을 가져서 칭찬하고 싶은 누나라고 송호진 씨가 말했는데요. 참 너무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았어요. 그나저나 연애의 끝이란 항상 숙취가 남는 거죠. 그쵸.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숙취가 더 심한 네.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좀 긴데요. 안녕하세요. 22살 익명의 여학생입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상대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마음을 쉽게 여는 편이에요. 그 덕분에 나이 또래에 비해 연애 경험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을 쉽게 열다 보니 상대가 정말 좋아졌다가 금방 싫어지곤 하는데 솔직히 제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 덕분에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언젠간 나에게 꼭 맞는 내가 찾던 사람이 나타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저였는데 겪어보니 인연은 서로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는 정말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이 되었었어요.
처음 한 달, 두 달 정말 미친 듯이 좋아서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서 세 달, 네 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자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예전 같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사라지고 제 마음도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식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성격이 안 맞는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별 선고를 먼저 했고 그 사람은 저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잡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말처럼 성격이 정반대일 수도 있고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 말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당연히 세상에 나랑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데 그걸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말 못 들어봤냐고. 결국엔 헤어지긴 했지만 저도 이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요. 설레고 떨리고 이런 연애도 좋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익숙함 때문에 헤어지는 연애는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게으름 같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꿈 같은 운명보다는 서로가 맞춰가며 함께하는 운명이 더 끌리네요. 물론 언젠가는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또 다시 이별을 하고 이 다음번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익숙함이란 이유로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려고요. 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다면 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늘 이해해주고 아껴줘서 또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너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해서 미안했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늘 혼자 생각만 하던 얘기를 이렇게 꺼내니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좀 드네요. 다들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 익숙함 때문에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연 쓰신 분 속마음 털어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많이 성숙해지신 만큼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애인과 또 아직이시라면 다음 분과는 꼭 서로 아껴주는 이쁜 사랑 하실 거라고 저랑 유진 씨가 응원할게요. 그런데 이제 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 사람만 지고지순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맞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거든 두 번째이든 그냥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 창문 너머 이야기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누구든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인 라디오 단칸방 혹은 DANKANNBANG를 찾으시면 다음 방송 때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다들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예 라픽의 정리해를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라픽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인 슈레이스에 수록된 아티스트 도세가 피처링한 이 곡은요. 전형적인 A형인 라픽이 느꼈던 서름을 사랑 노래로 승화시킨 곡이라고 하네요. 후크 부분을 불러주신 도세형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이뻐서 여기 이렇게 강조하라고 써있어서 같이 작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보통 힙합 음악보다 조금 늦은 템포감과 자연스러운 랩 플로우 그런 것들이 다소 거칠다고 느낄 수 있는 힙합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한결 부드럽고 또 말랑말랑한 감성이 담긴 정리해 들어보시죠. 아직도 그 애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깟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덜컥하니 하던 얘기조차 잊고 다른 생각하는 너 순간 굳은 표정에 내 맘이 더 놀래 만나본 적 없지만 그래 참 싫다 Yo,
오늘도 난 바로 너 앞에 선 그치 어색하기만 난 바보잖아 친구란 이름 뒤에 숨어 사는 날 봐 내 혼자만의 생각 오늘따라 시계는 찌깍 흘러가는데 난 제자리야 친구들 사이 근데 내 눈엔 너밖에 안 들어와 이런 모습이 남자로서 바보 같게 느껴질 수 있겠지 겁내는 한마디 더 무거워지는 의미 어색한 관계가 두려웠어 내 남자친구랑은 어때 무심코 나도 모르게 뱉은 말에 난 질투심을 마치 못해 뱉어내고 후회하고 맘 졸이고를 또 난 반복해 친구들에겐 했어 쿨한 척뭐 암묵해 난 걱정돼 사실 네가 다른 누구에게 미소를 건넬 때 같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져버린 내 감정 안 되겠어 너 없이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오늘도 보고 싶어 와서 하루 종일 네 생각나서 맘 졸이고 있는 내 모습 봐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오늘도 보고 싶어 와서 하루 종일 네 생각나서 맘 졸이고 있는 내 모습 봐 끌어다니면서 도니 그 모습을 보고 내 옆으로 다가갔었니 오른손을 왼손에 잡고 싶단 생각도 해보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 관계 엄마 잔소리 마냥 말이 정리 좀 해 네가 내 앞에서만 유독 웃는 이유를 알아 그래도 절대 술김하는 고백 따위는 싫어 넌 시소에 태우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deep break 그러면서 결국 하루를 다 보내니까 그럼 너니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해 넌 선인장 하늘을 할수록 가시가 나도 찔러 연락할게 전화 받아줘 부탁해 오늘 밤에 그리고 따뜻하게 이번 날씨도 쌀쌀한데 아프면 안돼 아니 차라리 아파서 내가 챙겨주고 싶을 정도 하루 종일 옆에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하는 날 네가 안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어떨까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오늘도 보고 싶어 와서 하루 종일 네 생각나서 맘 졸이고 있는 내 모습 봐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오늘도 보고 싶어 와서 하루 종일 네 생각나서 맘 졸이고 있는 내 모습 봐 Hey, yo, he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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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ey. It's like fake and those Jolly hey, okay. Jolly hey. 라디오 단칸방 야, 너가 뭐가 어디가 모자라서 아직 솔로야? 내가 보기엔 분명 매력 만점에 1등의 인감인데 도대체 왜 너가 아직도? 솔로인 너를 내가 대신 어필해줄게. 이름하여 내 친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2부 코너 내 친소의 사연들은 타이틀 그대로 내 친구들을 소개하는 사연이고요. 어떤 부분이 친구의 매력 포인트인지 마구마구 어필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친구는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오케드에 다니고 있는 여자애입니다. 저랑 1살 차이 나는 동생이지만 친구 같은 애예요. 같은 여자인 제가 4년째 지켜본 결과 현재 솔로 진행형인 제 친구는 엄청 보기 드문 매력녀예요. 이게 글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칭찬해 볼게요. 제 친구의 장점은 일단 기럭지가 엄청나요. 키는 평균보다 조금 큰 편인데 키보다도 다리 길이 때문인지 뭘 입어도 모델핏이에요. 모델핏이 뭔지 감이 안 오신다면 뭐 그냥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아 길다, 비율 짱 이런 느낌? 그런데 얼굴까지 모델은 아니고요. 제 친구의 더 큰 장점은 시크한 기럭지만큼 연애에서도 밀당이 없는 애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여자라면 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밀당이 있는 편이잖아요. 뭐 먼저 문자, 전화 이런 거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연애에도 우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켠에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참 솔직해요.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이런 여자가 어딨어요. 여우 같은 여자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 친구는 솔직함에서 귀여움이 절로 묻어나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예요. 부디 오케드에서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남자분들. 아, 이런 기럭지 저도 꼭 한번 다음 생에서라도 가져보고 싶네요. 아, 저도 시크한 기럭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청난 이 다리 길이가 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아니에요. 효주 씨는 키가 크잖아요. 제가 뭐가 귀한 거예요? 자, 저 이제 그만 울고 진행해야죠. 아, 그나저나 친구끼리 칭찬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 이런 훈훈한 광경, 저희 라디오 말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자아자찬 좀 할게요. 훈훈한 분위기인 게 너무 좋네요. 이분 남자분들이 꼭 눈에 불을 켜고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케드가 여자가 좀 많아서 찾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매력 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돌려 들으시면서 도전해보세요.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사연은 남자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제 중마고 비읍 이응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온타리오 안에 있는 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나이는 4학년을 넘긴 지 좀 되었어야 하지만 아직 저와 4학년입니다. 군필자이기 때문이죠. 제 친구는 익명을 빌려서 칭찬하는 건데도 좀 어색하지만 사이언스 쪽 공부를 하는데도 노래가 취미여서 그런지 노래도 좀 하고 무엇보다 무뚝뚝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냥 무뚝뚝하면 노매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연애 경험은 별로 없지만 감성적인 면모가 있는지라 여자의 마음을 같은 또래 남자들보다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여친과 뭔가 사이가 안 좋거나 할 때 이 친구의 조언을 자주 얻는 편이랍니다. 근데 얘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잘 못 만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저희 학교 특성상 여자도 적고 한국인도 적은지라 게다가 이런 애를 이용해 먹은 나쁜 여자애도 있어서 쉽게 여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어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픔이 있는 제 친구를 보듬어주면서 따뜻하게 맞이할 여자가 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얘는 포식자처럼 여러 명 관리할 애가 못 됩니다. 자기가 여자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장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너는 너무 착해 빠졌다. 다른 애들은 일부러 어장관리하는 데라고 해도 여러 여자 간보는 건 절대 싫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의리 있는 제 친구 좀 거들떠 좀 봐주세요. 이런 남성분들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죠? 저 진심으로 궁금해요. 제 개인 연락처라도 뿌려야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 유진 씨의 공개 구원 아니구나. 공개 구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화부터? 아, 맞다. 저희 첫 방이죠. 공개 구애는 천천히 해야겠네요. 제 폰 번호는 소중하니까요. 저도 주위에 제 여자친구들을 소개시켜주려고 해도 어장관리 없고 담백한 솔로인 남자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장관리는 옛말이죠. 솔직담백한 남자가 짱이죠. 이런 남자한테 좋은 여자인 친구, 건전하고 의리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하지만 여자친구는 너야. 여러분 저는 임자 있어요. 이런 이미지요. 맞아요. 그런 남자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친소에는 그러므로 솔로 아닌 친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되시는 거 알죠? 잘못하면 그 집에 불나요. 맞아요. 아, 저희 이렇게 실수 없이 첫방 마무리 가나요? 뭐 첫방부터 프로다운 모습 완전 우리다운 거죠? 우리 잡곡으로 소문나서 청취자 도망가는 거 아니겠죠? 아, 여러분 저희 잡복 아니고 사실 이 녹음실 나가면 소심이 돼서 짜져 있다는, 그러니까 편하게 감상해 달라는. 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저희 라디오는 2주에 한 번씩 방송되고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인 라디오 단칸방 DANKANNBANG를 검색하셔서 라이크 누르시고 어떻게 팟캐스트로 듣는지 또 언제 새 방송이 올라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아, 그리고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아쉽네요. 이렇게 첫방이 끝나가네요. 왠지 감격스러워서 안구에 습기가 차오르는데요. 아직 그러긴 일러요, 유진씨.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올 텐데 우리 이대로 잘할 수 있겠죠? 왠지 자꾸만 뭔가 이렇게 까먹은 것 같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프로처럼 해야겠어요. 근데 아직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에이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테크니션이 엄청 수고하시겠죠. 작가랑 테크니션 수고하셈. 난 녹음했으니까 좀 편하게 잠깐 쉽세. 아, 첫방 녹음도 드디어 했으니까 좀 이제 발 좀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윙? 그러면 이제까지 발 뻗고 자온 저는 뭐가 되냐는.
아니 저도 그냥 해본 소리.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임정원 씨의 소박했던 행복했던 토이 유희열곡 편곡 버전 들으며 마무리 지을게요.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유난히 더 지나간 시간들이 떠오르고 또 이런저런 모습과 사람들 생각이 가득해져 기분이 말랑말랑해진다는 임정원 씨의 소박했던 행복했던은 보컬로 송우진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을 조금이나마 그 쉴 곳들 생각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아, 나도 되냐는 같은 말투 한번 써보고 싶은데 웃음거리 될 것 같다는. 그곳은 언제나 내게 쉴 곳을 주지 수줍음 많던 너의 모습과 그 옆에 어렸던 나 처음 입 맞춘 그 밤 기억하니 무슨 말을 할까 어색해 매일 밤 안녕 그 한마디만 남긴 채 뛰어갔지 그대로인데 널 바래다 주던 그 길에 가로등 놀이터 여전히 그 자리에 아쉬움은 남긴 채 뒤돌아보며 손은 들어 웃음 짓던 네 모습만 보이질 않아 장난기 많던 나의 모습과 그 옆에 어렸던 너 하루하루 말없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날 먹은 너와 나 서 있어 힘이 들 땐 너도 가끔 기억할까 소박했던 행복했던 지난 시절 우리의 모습 처음 나울던 그 밤 기억하니 말없이 건넨 선물 보면서 고마워 정말 그 한마디에